네,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 시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사전 경고했고 실제 효력 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 합의 파기 책임을 남측에 돌리며 군사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북한의 9.19 군사 합의 파기 속셈과 그에 따른 파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예,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중에서도 제1조 3항에 명시된 비행 금지 구역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효력을 정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먼저 정부의 이번 결정 좀 시적절한 비례적인 대응이었다 이렇게 보고 계신지요? 예,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남북 군사 합의서를 체결한 게 벌써 한 5년이 됐습니다. 2018년 9월 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때였거든요. 예. 그때 군사 합의서를 이제 서명을 했는데 2018년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아시다시피 4월 달에 이 양 정상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판문점에 만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완전한 비핵화를요. 존 볼턴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의 그 회고록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딱 1년 만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합니다. 그게 우리는 안 알려져 있는데 1년 만에 하겠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군사 합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막연하게 평화가 왔다는 그 기대감 속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한 게 남북 군사 합의서입니다. 우리의 강점이 어디 있냐면은 북한에 대한 대남 감시 정찰 능력인데 그것을 현저하게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직 국방장관이나 또 이 군 장성들이 빨리 파기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 9월 군사 합의 이후에 계속해서 합의를 파기해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창린도, 옹진반도 앞에 창린도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해안포 사격을 해라. 사격을 시켰고요. 또 우리 GP 총격도 가했고요. 심지어 우리 이 작년 12월 달에는요 무인기를 5대를 띄웠습니다. 그 중에 한 대는요 P-73, P-73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실 주변까지 쳐들어왔고 또 작년 재작년인가 속초 앞바다에 뭐가 왔습니까? 미사일 폭탄이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긴 게 얼마냐? 무려 3,600번. 지난 5년 동안 3,600개를 어긴 겁니다. 군사 합의서 위반을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또 뭘 했습니까?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까지 했고요. 핵 능력 고도화를 헌법 전문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군사정찰 위성은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걸 알면서도 군사정찰 위성을 올린 이유가 뭐냐면 대남 핵 타격 능력을 고도화시키겠다. 소위 말해서 우리에 대한 대남 감시 정찰 능력을 고도화시켰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 족쇄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을 풀어야 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래서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는 이게 9.19 합의 전체에 대한 파기가 아니라 일부 예.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이 될 때까지 효력을 예. 일부 정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맞지만 예. 9.19 합의 위반은 아니다. 예. 때문에 맞습니다. 9.19 합의 효력 정지가 위성 발사는 무관하다. 이게 정당성이 없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1조 3항만 이제 효력 정지를 시켰는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찰 위성 쏜 거하고 군사 합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제가 어제도 외통위에서 김영호 장관 상대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사 합의서 1조에 보면은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 남북한 쌍방은 지상,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사정찰 위성을 쏜 게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남군사합의서 1조 위반이고요. 1조 1항에 보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남북한 쌍방은 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공격, 점령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발사체가 천리마 이루어져
우리 영공에 우리한테 통보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1조 1항 위배죠. 그래서 군사합의서 당연한 위반인데 예. 왜 이런 식으로 군사합의서하고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확실하게 남북 군사합의서 위반입니다. 9.19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국회에서 국방위 현안 질의가 있었죠. 국방위에서 있었습니다. 네, 신원식 국방장관이 예. 자, 이번 효력 정지 조치가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손실은 1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그런 했습니다.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도 외통이 네. 있고 그분 국방위에 계셨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분이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은 우리가 아주 북한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까지 포함한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원식 장관의 얘기는 뭐냐면은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이 우리 안보 역량의 핵심이다. 그래서 1조 원이 들 만큼 이익이 있다. 그래서 감시 정찰 기능의 복원이야말로 당연히 해야 된다. 당위성을 강조한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조셉 나이라고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안보는 산소와 같다. 안보는 산소와 같다. 안보나 산소나 거저 주어지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지금 한 3, 4분 내 지식입니다. 안보도 마찬가지. 안보가 없으면은요 튼튼하지 금방 우리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한 채 틈도 없는 안보를 만들자는.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한번 보십시오. 최첨단 장비, AI 시스템 전당 장비 가지는데 기습 공격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아마도 한 1,4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누구를 탓할 겁니까? 안보라는 것은 한 채 틈도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야당에서는 뭐 어떤 정치적 결정했다 뭐 이러는데 예. 저는 절대로 동의 안 하는 게 안보를 우리는 순수하게 군사적인 안보 측면에서 한 거지 정치적 결정 운운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거는 한마디로 안보를 정쟁화시키다. 정략적 발생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노린 정치적 결정이다라는 반발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 외에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조치로 남북 간의 긴장이 더 고조될 거고 되려 오히려 더 충돌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많다. 근데 사실 예. 이제 군사적 긴장이 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긴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 그 일부 충돌도 있을 수 있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군사 합의서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18년 9월 지금부터 딱 5년 정도 경과에 지금까지 북한이 군사 합의서 위반한 게 무려 3,600번입니다. 3,600번. 3,600번을 위반을 해왔고요. 도발을 해왔고요. 예. 또 군사 합의서가 이제 생기기 전 2018년 9월 19일 이전에도 북한은 얼마나 많은 도발을 했습니까? 핵시험을 수차례 했죠. 또 대남 포격을 했죠. 잠수함 소위 말해서 천안 폭침을 했죠. 연평도 포격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조치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북한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북한은 9.19 군사 합의하고 무관하게 언제든지 우리한테 합의하고 무관하게 군사적 도발해온 집단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날, 그날 네. 밤에 북한이 도발에 네. 나섰죠.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를 했는데 예. 이번 무력 도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은요, 소위 말해서 호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도발한다. 도발하더라도 우리는 핵으로 무장된 강성대국이다. 핵과 미사일로 완전히 우리는 이 강성대국이기 때문에 너희들 함부로 위축돼서 함부로 대응을 못할 거다라는 이제 핵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 효과를 노린 것 같기도 하고요. 북한이 올해 들어서 아사자가 수백 명에 이릅니다. 지금 식량난, 경제나 에너지난에 휩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찰성 발사, 군사 도발로 인해서 내부의 어떤 불만을 무마하고 소위 말해서 결속을 유도하기 위한 거고요. 또 다음 달에 제9차 이제 중앙당 전원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국방 지적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겨냥해서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우리 정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반발해서 아예 이 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애초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또 남측에 좀 불리한 조항들 그리고 북한도 지키지 않았던 이 부분 우리가 좀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니까 이제 북한이 오히려 한국이 합의를 파기했으니 우리도 파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의 파기라고 하는데 예. 사실상 북한의 제 국방성 이제 대변인 성명을 봤습니다. 이제 북한 국방성이 어떻게 성명을 발표했냐면은 북한의 가장 이제 센 군사 정책을 관할하는 데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입니다. 중앙당 군사위원회에서 명령을 받들어서 국방성에 이제 성명이 나왔는데 그 성명을 보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앞으로 이제 9.19 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지금까지 어떤 이 전쟁 방지를 위해서 군사적 충돌 완화를 위해서 취했던 모든 조치를 철회하겠다. 예. 그리고 군사부계선 주변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를 배치하겠다. 전진 배치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보더라도 파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파기라는 단어는 없고요. 사실상 무효하겠다고 이제 얼음장을 놨는데 예. 사실 북한의 수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5년 동안, 만 5년 동안 무려 3,600회 군사 도발 위반을 해왔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일부 조항을 맞대응으로 무력, 이제 소위 말해서 무효화시켰다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책임 떠넘기기다. 적반하장식의 태도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각 회복하겠다. 예. 자, 북한이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좀 행동에 나서게 된다면 예. 우리 군도 이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얘네들이 이제 신형 군사 장비를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군사분계선 주변에 1000여 문의 장사정포가 있고요. 신형 군사 장비를 배치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이제 미사일을 계속 고도화시켰거든요. 예. 이제 KN-23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러시아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 미사일이 어떤 뭐 소위 말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풀업 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아내기 힘든 거죠. 이런 거. 소위 또 KN-24라고 해가지고 에이타킴스라고 해가지고 한번 때리면은 뭐 축구장 한 3-4개를 초토화시킨다는 거. 또 KN-25라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초대형 장사정 포를 이제 전면 배치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군사적인 긴장감을 곧 이제 높이려고 할 텐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전투 대비 태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름대로 이거에 맞서서 어떤 정식 무장부터 군사 장비부터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대응 시스템 이런 것도 다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의원님 모셨으니까 총선 관련해서도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 핵심 인사들을 향해서 용태론, 불출마를 권고했었는데 응답이 없자 다음 주까지 답을 안 하면 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좀 거취를 표명할 의원들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요. 인유한 혁신위원장 이렇게 보면 참 선해 보이시잖아요. 참 이 거친 여의도 정치판에 오셔가지고 마음이 다칠까봐 상할까 마음이 아프고요. 정말로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어젠다를 참 잘 던지고 계신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이 보다 어떤 존재감이 있게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이 친윤 인사라든지 당 지도부 또 영남 충진들 향해서 험지 출마 뭐 이제 불출마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험지 출마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본인들의 텃밭에서 오랜 동안 정치를 해온 분입니다. 그 텃밭에 맞는 특화된 정치 이미지를 갖고 해오셨어요. 그런데 선거 4개월 남겨놓고 수도권에 와라? 올 수가 없습니다. 인지도는 높을지 몰라도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맞는 적합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험지 출마 있을 수 없고요. 그건 한마디로 사지에 가서 싸우다. 사지 출마라는 거. 불출마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까지 있을 거냐? 그거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그 캘린더. 달력이 12월 24일 끝나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나 아까 말씀 친윤 인사 중진들의 캘린더하고 너무 시차가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번에 12월 24일 끝나니까 그 전에 뭔가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부 캐테고리에
이제 속한 의원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예. 적어도 1월 달, 2월 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캘린더상 맞지 않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의원들이 속된 말로 자기 자존심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떠밀려서 뭘 이걸 해라?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이 분들은 예. 적어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 이인환 혁신위원장이 뭔가 좀 미묘한 어떤 뭔가를 전략이나 이 전술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년 공천 2월, 3월 생각하면 지금 결단을 내리기엔 좀 빠르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자 지금 혁신위가 이렇게 희생을 권고하고 있고 또 총선 기획단이 총선 컷오프 그러니까 혁신위가 제안했던 20%를 넘어서는 엄격한 평가 방안을 의결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이 좀 대폭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요. 예. 이제 사실 그 20% 컷오프라는 게 최근까지 당무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당무감사를 통해서 예. 의원들의 어떤 그 평가는 다 끝났습니다. 거기서 적어도 20%를 무조건 컷오프. 컷오프라는 건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완전 배제 이후에 다시 공천에 들어가면요. 공천에서 또 이 컷오프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교체율, 새로운 국회의원을 만들 교체율 지난 21대 총선 보면 43.5%였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이 될 거다. 40에서 50%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인데 아시다시피 수도권 위기론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낼 겁니다. 결론을 내게 되면은 적어도 아마 영남권 중심으로 대폭적인 물갈이가 있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